프랑스가 있으면 얘네들이, 그죠? 이걸 쳐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말보로 공작이, 그죠? 계속 이쪽으로 쳐들어갈 것처럼 페인트 걸면서 군대를 끌고 내려가서 이 근처에서, 그죠? 싸워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영국 역사 전사가들은 뭐, 하여튼 이 전투에 대해서는 수백 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막 기동전술의 천재다, 뭐, 그죠? 하여튼 뭐 엄청난 하여튼 막 찬양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 블레넴 전투입니다. 이게요. 하여튼 이 당시에는 많은 영웅들이 나오는데요. 진짜 뭐 스타들이 쫙쫙 나오는데, 이 사람 참 재미난 사람이에요. 아까 사보이 공국이라 있다 그랬죠, 그죠? 얘가 그 공국 출신이에요. 그쪽이 그 왕족인데, 이쪽 공자인데, 그죠? 태어나기는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얘가 이제 교회에 가서 주교가 되려고 했는데, 그죠? 갑자기 군대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죠? 루이 14세가 얘가 군대를 하겠다니까, 넌 군대 들어오지 마. 그래서 얘가, 그죠? 성질이 나서 왜요? 하니까, 얘는 안 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냐면요. 오스트리아로 건너갔어요. 그쪽에 장군이 돼요. 그래갖고서는 용맹을 무지무지 떨치고 귀신같이 전쟁을 잘해요. 루이 14세가 한 가장 큰 실수는 군대 받아주지 말이야. 그놈을 괜히, 그 당시엔 참 사상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게요. 나라로 나눠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서로 프로로 왔다 갔다 해요. 서로. 뭐 네가 날 위해 일하겠다고? 그럼 이래. 이런 식으로. 프랑스에, 그죠? 이거 따지면 이게 지금 여기 사보이가 프랑스입니다. 그게 뭐 매국노 같은 놈인데 프랑스는 전혀 매국노를 안 그래요. 훌륭한 장군으로 존경받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웃겨요, 이 유럽이라는 데가. 또 빌라르 공작이라고 있어요. 얘도 굉장한 영웅인데요. 얘는요, 보시면, 그죠? 루이 14세 때의 위대한 장군이며, 근데 이 놈은 영국 놈입니다. 근데 나중에 유명한 전투에서요, 프랑스하고 싸우는데, 얘는 영국 출신인데, 얘가 사생아예요, 이제. 사생아인데, 얘는 영국 사람이면서 프랑스 군을 이끌었고요. 상대인 프랑스 군대는, 영국 군대는 또 프랑스 놈이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죠? 서로 간에 국가를 팔아서 한 마지막 전쟁이라고. 이 유럽에는요, 이렇게 국가란 개념이 없는 곳이에요, 사실은. 가문이나 내가 살던 동네에 대한 로열티는 있어도 그게, 그죠? 국민국가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죠? 영국 가서 복무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죠?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게 유럽은 사실 국적 개념이 없어요. 지금도 유럽은요, 지금 우리나라 와 있는 축구 감독 누구죠? 슈툴리케. 슈툴리케가 독일에서는 찍힌 사람이에요. 독일에서는 그 사람이 독일에서 감독이나 그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독일 축구 리그를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얘가 배신 때리고 다른 나라 가서 뛰었거든요. 슈툴리케는 지금도 집이 어디 있냐면 스페인에 있어요. 사실상 스페인이 그냥 제2의 고향이고, 그죠? 근데 또 독일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배신자라고는 또 안 그래요. 다만 독일 축구에서는 안 써줘요. 얘는 슈툴리케는 스페인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유럽이라는 데는 국적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요, 서로 땅을 너무 뺏어먹고 했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 그런 개념 없어요. 그냥 그건 뭐 현재 가지고 있는 놈이 너희 땅. 언젠가 우리가 또 뺏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지. 그래서, 그죠? 한국, 일본, 중국, 그죠? 이런 데가 지금 계속 국경선 문제니 뭐니 막 갈등을 빚는데 이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막 독도 주눈이 막 폭파시켜버리겠다, 뭐, 그죠? 참 그게 서양 애들이 지금 이 동아시아, 그걸 동아시아 파라독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걔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그게. 쟤들은 뭐 저런 데 꽂혀갖고서는 참 그런 것들이, 그죠? 참 하여튼, 우리한테는 그게 막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인데, 그죠?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 다 미리 거쳐서 그래요. 그래서, 그죠? 이 빌라르라는 이 또 유명한 명장도 있고요. 또 방돔이라고 해서 도미처럼 생긴 방돔. 하여튼 이 당시에 굉장히 영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죠? 이 싸움이 이게 좀 정리가 제법 잘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국내에는 이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 관한 책이 한 권도 없어요. 한 권도 없기 때문에, 그죠? 읽을 수 있는 원서밖에 없죠. 여기 이제 북이탈리인데요. 이런 게 이제, 이 색깔이 이게 스페인 쪽이에요. 프랑스가 합쳤으니까, 그죠? 여기 사보이 공국이에요. 얘는 프랑스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여기가 이제 투스카니, 피렌체, 뭐 그쪽에 있는 데들. 요만큼은 또 저쪽이고요. 하여튼 이게 아사리파네, 이게. 다 이게 나름대로 주인이 있는 뭐 밀란, 그죠? 밀란 여기 있고 저쪽은 또 적국이고 서로 섞여 있어, 그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많은 전투가 벌어지고요. 또 하나 벌어진 곳은 어디냐면 이제 네덜란드 쪽. 네덜란드도 전선이, 그죠? 복잡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나오네요. 영국이 돈 줘서, 그죠? 다치 리퍼블릭, 다치 공화국, 또 여기, 이게 라인강선인데, 그죠? 또 여기 알프스 쪽에서. 그 다음 포르투갈 꼬셔갖고 또 싸움 시키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죠? 싸우는데, 각자가 다 서로 교전 당사자가, 그것도 한 마음이 아니에요. 다 서로 이익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영국도 해가는 돈 주는 과정에서 결국엔 영국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각자가 또 이익이 있다 보니까, 그죠? 서로 배신도 때리고, 13년간 싸웠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안 났어요. 이게, 결론은 안 났고, 안 나가고, 그죠? 마지막에 이제, 그만 싸우자 하면서, 그죠? 영국은 뭐냐면은 이익을 얻었어요. 뭐냐면은 해상 무역권을 여전히 지켰고, 또 하나가, 그죠? 프랑스가 영국 왕위에 대해서 이 개신교 왕위로 이어가는 그 전통, 법인데, 그죠? 그 법을 누가 정했냐면 영국은 이때부터 정해진 게 뭐냐면 영국 왕의 계승은 의회가 결정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국 왕을 뽑는 건 이제 왕이 아니고 국회에서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 하나는 뭐냐면 개신교만 된다. 그래서, 그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등장한 영국 왕은요, 이제 사실상 또 이제 하노바 쪽에서 건너온 왕인데, 그때부터는 뭐냐면 영국은, 왕은 이제 통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의회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수상을 맡았던 사람이 월폴이라는 사람이에요. 월폴. 민주주의 책 보면 월폴 내각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수상이에요. 그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 월폴이라는 사람이 하면서, 그죠? 이제 그 야당을 다루면서 했는데, 야당하고 거래하는 방식은 항상 이렇게 자금으로 돈 주고 협상하는 거죠. 옛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이 야당 총재할 때 박정희가, 그죠? 돈도 주고, 뭐, DJ도 돈 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민주주의의 사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의회 정치에. 그러니까 영국도 했어요. 월폴이 돈을 많이 잘 줬어요. 영국 이때부터, 그죠? 왕은 전혀 이제 통치권이 없고, 이 전쟁 이후로 이제 의회가 다 하고, 왕은 그냥 군림하는 거죠. 영국의 국회 의회 시스템이요. 이 전쟁을 계기로 이제 완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의원내각제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그죠. 이거 잠깐 보시면 웃기죠. 자, 이게 이제 개성의 그죠 가계도인데 프랑스 왕 앙리 4세와 메디시스는 메디치 가문 출신입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그죠? 여기 이제 루이 13세, 그 다음에 그죠? 여기 또 딸 하나, 스페인 왕 필리페 3세, 오스트리아 또 그 합스부르크 출신의 여자 그죠?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또 나와요. 스페인 필리페 4세. 보시면은 프랑스 왕의 루이 14세죠, 그죠? 아까 왕이 된 놈이 누구냐? 앙주공이 이제 어디 갔냐? 아, 요 놈. 이 친구가 이제 스페인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오스트리아하고 또 다 섞여 있어요. 스페인하고. 그러니까, 그죠? 얘가 뭐 나중에, 그죠? 필리페 5세, 4세. 이렇게 해서, 그죠? 뭐 얘가 나중에 애가 없으면은 뭐 누가 왕이 있는다는 게 이 유럽 왕가들 간에 혈통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유럽의 그 역사 공부하면서요. 특히 왕위에 관한 문제 보면요. 이런 그림 있죠. 늘 이런 그림하고 만나요. 그래서 얘는 뭐 저쪽에 사돈, 뭐 외가의 외가 쪽 사람하고 뭐 어떻게 혈통이 되고 뭐 하여튼 늘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죠? 이 싸움이 13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서로 지쳐서, 그죠? 서로 간에 좀 이익도 없고 해서 나중에 맺는 조약이 유명한 위트레흐트 조약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지명인데, 잠깐 보시면요. 이것도 나오네. 손자, 그죠? 앙주 공작 필리프는 스페인 왕으로 즉위되는 게 인정되고, 인정은 되는데, 얘는 이제 프랑스 왕이, 그죠? 계승권을 갖다가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 이게 프랑스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합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핵심 조항이죠, 이게. 그 다음에, 그죠? 스페인 제국의 땅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땅은 또 뺏겨요. 그래서 사보이는, 그죠? 아까 싸웠죠, 그죠? 시칠리아, 밀라노 공국 일부를 먹고, 또 신성 로마 황제인 오스트리아는, 그죠? 스페인령 네덜란드, 네덜연필, 지금 벨기에 땅입니다. 네덜란드와 나폴리 왕국, 뭐 등등을 또 받았다. 포르투갈은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과 뭐 이런 사회 강에 대한 영유권 인정받았다. 그래서 또 포르투갈인들은 스페인에서 빼앗겼던 우루과이의 뭐 이거 그죠? 세크라멘토를 탈환했다. 이렇게 막 서로 땅 나누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얻은 그죠? 영국이 크게 얻은 게 뭐냐 그러면 이 지브랄타르입니다. 지브랄타르 갖다가 얻으면서요. 영국 해상 제국으로서의 위치가 엄청나졌는데요. 대영 제국이 한창이던 시절에요. 영국이 갖고 있던 그 요새가 뭐냐면요. 보세요. 여기, 그죠? 여기 지브랄타르 있죠? 그죠? 여기를 갖다가 막으면은 지중해에서 못 나오죠? 그죠? 여기가 이제 지브랄터. 그 이슬람 장군의 이름입니다. 지브랄타가. 또 하나가, 그죠? 요 가운데 있는 몰타 섬이라고 있죠? 몰타, 이거. 요게 영국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있으면은, 보시면, 그죠? 지중해가요, 요게 사실, 섬도 있고 얼마 안 돼요. 동지중해, 서중해 나눠지는데, 여기 영국이, 그죠? 하나 차지하고. 이렇게 나올 때, 러시아가 나오면, 그죠? 여기서 막을 수 있겠죠. 2차 대전 때도 독일이 몰타 기지를 갖다가 결국에 못 뺏어냈어요. 이렇게, 그죠? 막을 수 있죠, 그죠? 영국 애들이 또 하나 먹은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수에즈운하예요. 이 수에즈운하. 수에즈운하는 프랑스 사람이 막 노력해서, 그죠?
만든 건데 영국이 뇌물 줘갖고 이걸 먹었어요. 지분을 갖다 인수받아서, 그죠? 그러면 인도양에서 오는 길이, 그죠? 수에즈나 진해 갖고 있으면 막을 수 있죠. 몰타, 그죠? 통제할 수 있죠. 지브롤터 막을 수 있죠. 지중해에서 인도양을 빠지는 모든 길목을 다 먹었죠. 거기다가, 그죠? 영국이 또 먹은 게 뭐냐면 이 케이프타운 여기 있죠. 영국 여기 막으면 돌아오는 거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번째죠. 그죠? 다섯 번째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해요. 여기 영국 해군 영국 기지 있었잖아요.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함락시켰죠. 그죠? 대영 제국이 한창 전성기 때, 그죠? 우리는 5개의 키를 잠그면 3개를 잠글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걔네들이 영어로는 락, 그죠? 락을 건다. 락압이라 그러는데, 한때 대영 제국이, 그죠? 스웨즈나와 몰타와 지브랄타와 케이프타운과 싱가포르. 이 5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지브랄타는 영국 겁니다. 영국이 가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다 놔줬죠. 그죠? 대영 제국이 한창인 시절에 영국이라는 데가 전 세계 바다를 사실상 다 통제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없었던 게 뭐냐면 이 파나마 운하예요. 파나마 운하는, 그죠? 결국에는 미국이 먹었죠. 그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쳐들어가서, 그죠? 그냥 무조건 내놔. 그래서 돈 줄 텐데 왜 안 먹어? 이러면서, 그죠? 뺏어버렸죠. 그죠? 점령해버렸죠. 그래서 최근 중국이 또 여기다 옆에다가 운하 하나 뚫고 있어요. 이제 꼬장 죽인다. 그죠? 또 하나 뚫어서 그거는 중국하고 이 나라하고, 그죠? 반반 운영하겠다. 뭐 그렇게 되는데, 그죠? 저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완성된 미국이 가져가 버립니다. 저거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파나마가 뚫리면서, 그죠? 이 태평양과 대서양이 하나로 연결되는데, 미국은, 그죠?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게, 이게 사실 미국의 핵심이죠. 여기 함대를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없으면 미국은 양쪽에 함대를 가져야 돼요. 융통성이 없죠. 그죠? 러시아는 비참하게도요, 나오는 길이 없어요. 러시아가 나오는 길이 유명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죠? 이게 북해. 여기 있고, 그죠? 이 땅도 옛날엔 스웨덴 땅입니다. 에스토니아가. 그걸 러시아가 뺏어낸 거예요. 오랫동안 싸워서. 그래서 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죠? 거기에 함대가 있고, 그죠? 발틱 함대라는 거. 그 다음 이쯤에 하나 있어요. 이게 콜라 반도인가 뭔가인데, 콜라 반도인가 뭐 있는데, 그죠? 여기는요, 겨울에 얼어서요, 세빙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또 배가 성질이 다르고, 그죠? 심지어는 러시아 요번에, 그죠? 시리아에서 러시아 함대가 미사일 쏘았잖아요. 그죠? 어디 쏜 줄 아세요? 이 카스피해에서 쏘았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여기도 있어요. 이건 참 비참하잖아요. 그죠? 호수 해군인데. 이게요. 그죠? 러시아가요. 이렇게 뭐 가장 군사력을 찾을 때 뭐 군함 몇 척 나오잖아요. 카스피해에 있는 것도 이거 빼면 이거 어디 갈 거예요? 카스피해에서 뭐 6km 나갈 수도 없고, 그죠? 러시아가 참 비참한 게, 그죠? 요번에 크림 반도 요거 차지했잖아요. 그죠? 차지했는데, 요 터키, 요 이스탄불, 그죠? 여기가 병목이기 때문에, 옛날 냉전 시절에는 러시아 군함이 다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이 오데사라는 데가 유명한 데예요. 오데사. 그 오데사 파일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 프레드릭 포사이스가 쓴 아주 걸작 스파이 소설인데, 여기서 배를 만들면요, 이스탄불 지나가면서 배 모든 그 엔진 소리가 다 녹취가 돼요. 그럼 그 배는 배마다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그죠? 미국 해군은, 그죠? 대서양이나 어디든 딱 녹음 듣고 비교해요. 지문인식처럼.
비교하면 어느 군함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러시아 배는 나갈 때 여기서 이렇게 일단 지문 찍고 나가야 돼요. 참, 그죠? 발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러시아 배가 나가려면요. 나오는 길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나오면 어디서 하겠어요? 이 덴마크 여기 굉장히 좁은 수로죠. 그죠? 여기에서 다 감청해갖고 녹음돼요. 뱃소리가. 그래서 러시아 배는, 그죠? 나오면 다 이렇게 지문 찍고 나가야 돼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겁니다. 상대방 배가 뭔지 딱 들으면, 아, 저거는 15,000톤짜리 무슨 함이다. 대본에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러시아 해군이 참 이게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나올 수는 없고, 이건요. 이쪽은 너무 얼어서, 그죠? 이 무르만스크 이쪽에 뭐, 이 바렌트시는 이건 도저히 안 되고요. 나오는 길은 두 개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함대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하는데 쓸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가요,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은 이 나라가 해양 제국이 될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한계가 있는 나라고, 중국이 요즘 이제 다시 하려는데 중국이 나오려고 하는 데가 여기잖아요. 중국은 여기가 진해 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죠? 오키나와하고 이렇게, 그죠? 오키나와하고, 여기 오키나와하고, 필리핀하고, 그죠? 베트남이 막아버리면 인도네시아하고, 뭐, 말레이시아, 그죠? 사실, 중국도 사실은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걸 뚫어보겠다고, 그죠? 하여튼 뭐, 비혼의 꿈이 뭐냐면, 요걸 다 뚫고 나가는 것이 중국 해군의 꿈이라는 거예요. 중국 몽이죠, 뭐. 미국은 그죠? 오키나와에서 막아버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결국엔 대륙 국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걸 경제적으로, 그죠? 1대1로 해서, 이렇게 해서 꼬시면 나중에 뭐, 다 우리 편 되면은 나갈 수 있다는 건데, 그건 뭐, 먼 훗날 뭐, 꿈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해양 제국은 오늘날 미국인데, 여전히 스웨즈 운하, 그죠? 최근에 스웨즈 운하가 하나 또 뚫었습니다. 이집트가 돈 많이 써갖고. 그런데 섭하게도, 그죠?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안 보여줬어요. 스웨즈 운하 우리 딴 놈한테 줄 거야 해도, 그죠? 미국도, 영국도, 러시아도 잘했어. 그래서 스웨즈 운하가 되게 전략 요충인데, 지금 와서는 이게, 그죠? 관심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유럽 함대가 이걸 통해 나갈 일이 없어요. 복지 비용을 쓰느라고 다 망해갖고, 유럽의 해군이, 그죠?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배가 없어. 그러니까 스웨즈는 건너갈 일도 없고, 또 미국이, 그죠? 여기 건너가서 뭐 하겠어요? 지금은 스웨즈운하가 평화시적인 뭐 상선으로서 운영은 몰라도 군사적 요충지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지금도 뭐 어쩌고 물동량 하지만요. 여전히 핵심은 군사적 요충이 핵심입니다. 싱가포르 해협이 여전히 위력 있는 게, 그죠? 그거고, 중국이 태국에서 뚫어서, 그죠? 해보려는 것도 여기인데, 언제나, 그죠? 국제관계는 뒤에 군사력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